자, 다음은 유리식 활용하는 예로 비례식과 유리식의 관계, 요 얘기를 해볼게요. 자, 비례식이 먼저 뭐냐? 자, 우리가 A 대 B라고 표현하는 식을 이거 비례식이라고 하는데, 이 비례식은 사실 뭐랑 같은 거냐면, B랑 A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라서요. B분의 A랑 같습니다. 그래서 A 대 B가 의미하는 거는 B분의 A를 의미합니다. 이게 비례식이에요. 자, 그래서 자, A 대 B는 C 대 D다. 이런 식이 성립할 때 어떤 관계 성립하냐면, 자, B분의 A, 좌변은 B분의 A, 우변은 D분의 C,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이게 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여기서 양변을 C로 나누고, 양변에서 B를 곱해서 이걸 바꿔서 C분의 A는 D분의 B하고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가능해. 위식하고 아래식 보시면 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개가 나오면, 세 개가 나오면 A 대 B 대 C는 D 대 E 대 F다. 이렇게 세 개짜리 있을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래서 D분의 A는 D분의 첫 번째 꺾기의 비율은 두 번째 꺾기의 비율, 2분의 B, 세 번째 꺾기의 비율, F분의 C가 모두 같다. 이런 식. 자, 이런 식. 응? 이런 것들이 성립을 한다. 그래서 사실은 비례식은 분수식이었어. 유리식이었다고. 그래서 비례식을 유리식으로 바꿔치기 해서 유리식 가지고 계산을 해도 돼요. 그래서 비례식에서 나오는 모든 성질들은 이 분수식의 성질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비례식에 사실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단원 제목 자체가 유리식과 유리함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례식 자체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비례식이라는 거는 분수식, 유리식으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알고 문제에 비례식이 나오면 그걸 분수식으로 바꿔서 분수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라. 라고 나오는 겁니다. 수능에서.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비례식과 관련된 활용 문제들을 이제 풀어봐야 되는데, 자, 비례식 문제는 이제 각각의 그 비율에다가 같은 문자, 상수, 보통 이제 K 혹은 L, M 이런 어떤 문자를 곱하거든. 이런 걸 곱해서 실제 값의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우리 학교에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뭐 3대 2야. 그러면 실제로 우리 학교에 남학생이 3명이고 여학생이 2명이라는 소리가 아니잖아. 우리 학교에 남학생이 만약에 300명이었으면 여학생은 200명이고, 응? 실제로는 뭐 이렇다는 소리겠죠. 혹은 30명이면 여학생이 20명이고 뭐 이런 개념이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 비율이 3대 2라는 소리일 뿐이죠. 그래서 실제 이 학교의 실제 남학생 수는 3K명, 여학생 수는 2K명 이렇게 똑같은 문자를 곱해서 실제 값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야. 이런 비례식과 관련된 활용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래서 정확히 모르니까 이제 문자를 도입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3K명, 2K명이라고 써주면 그 비율이 3대 2 맞죠?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를 하나 도입을 해서 실제 값의 개념으로 활용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자, 4x 빼기 3y 빼기 6z는 0, x 더하기 2y 빼기 7z는 0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입을 하는데, 자, 문제를 보면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어요. 문자 3개, 식이 2개. 그래서 정확하게 값을 x, y, z를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는데, 하필 질문이 뭐냐면 분수식을 구하래요. 분수식을 구할 때는 그 값들을 정확하게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문자로 모든 이 분수식을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바꿔치기만 해주면 약분이라는 것 때문에 한 문자식으로만 바꿔주면 약분해서 깔끔하게 값을 구할 수가 있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문자를 상수 취급하고 해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z를 숫자인 양 취급할게요. 상수 취급하고 x, y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식에서 4x 빼기 3y는 6z예요. 두 번째 식에서 x 더하기 2y는 7z죠. 자, x를 소거해 봅시다. 아래식에다가 4배를 해줍시다. 8i, 47에 28z. 그래서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빼봐요. 아래에서 위로. 그럼 11y는 22z가 돼서 y는 2z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뭐 요렇게 구한 식을 뭐 여기 두 번째 식 같은 데다 넣어주면 x 더하기 4z가 7z니까 x는 3z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걸 여기 분수식에다 갖다 넣어주는 거야.
x에다 3z 넣어줘. 그럼 9z제곱, y에다 2z 넣어줘. 4z제곱, z제곱. 분의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3 더하기 2 더하기 1 해주면 6z가 되겠죠. 그거의 제곱. 그래서 14z제곱분의 36z제곱이니까 이렇게 z제곱, z값이 비록 얼마인지 모르지만 약분돼서 7분의 18 이렇게 값이 구해지는 거죠. 자, 분수식. 이게 약분 때문에. 그러니까 비례식이든지 분수식이든지 보면 그 분수식의 기본 성질, 분모 분자에다 똑같은 값을 곱하거나 나눠도 된다. 이것 때문에 값들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분수식에서는. 자, 약분이나 분모에 똑같은 값을 곱한다, 똑같은 값을 나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자, 이게 일종의 비례식이거든? 응? 지금 x 더하기 y 대 2y 더하기 z 대 z가 5대 4대 3이다. 뭐 이딴 식이야. 응?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그래서 이게 일종의 비례식이니까 옆에다가 이걸 k라고 놓고, 자, x 더하기 y를 우리 어떻게 하라고? 문자로 표현하란 말이야. x 더하기 y를 5k. 그 다음 2y 더하기 z를 4k, z를 3k. 이런 식으로 비례식 활용하거나 뭐 비례식과 관련된 어떤 계산을 할 때 좀 번거롭다 그러면 한 문자를 도입을 해갖고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바꿔지게 해주는 거죠. 자, 이럴고 그 다음에 그때 2x 더하기 8y 빼기 z가 ak가 되겠죠. 자, 이런 식이 됐죠. 이거 k라고 두고 계산하면. 그래서 여기서 x, y, z를 구하는 거야. 근데 z가 3k잖아. k를 상수 취급하고 그럼 z에다가 3k를 넣어주면 2y가 k가 되겠죠. 그래서 y는 2분의 k가 돼요. 여기다 y에다 2분의 k 넣어주면 x는 2분의 9k가 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나온 결과들을 이걸 다 여기다 집어넣어줘. 이렇게. 그러면 EX는 9K이고 8Y는 4K이고 Z는 3K가 AK라니까 계산해주면 얼마겠어요? 10K는 AK니까 K가 0 되면 어떡하지? K가 0 되면? K가 0 될 수 있나? K가 0이면 그때 뭐 A값은 아무 값이나 되겠네. 이게 K가 0 되면 좀 그렇겠다. 자, 아무튼 그래서 A가 10인 거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다음에 3번도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위에 방금 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거 K라고 놓고요. B 더하기 C 빼기 A를 AK. C 더하기, 자, 지금 선생님이 예제 2번, 3번에서 지금 K라고 두고 푸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식 나왔을 때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식이 이런 문제 푸는 가장 기본적인 요령입니다. 이 문제가 기본 유형이니까, 이런 요령이 떠오르지 않았던 사람은 지금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에다 이꼴 K라고 놓고 지금 선생님 보여주는 것처럼 그 다항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 식을 잘 연립을 해서 풀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 자, 그렇게 해서 K라고 두면 이렇게 딱 되는데 이게 보니까 식들이 이게 좀 순환하는 식으로 빙빙 돌거든. 위에 식, 뭐 BC A가 막 한 칸씩 옆으로 밀리는 형태죠. 그렇게 순환하는 형태일 때는 세 식을 동시에 한꺼번에 합쳐버리면 계산이 편해져요. 세 식을 동시에 합쳐보자. B, 마이너스 B 플러스 B. 그래서 B 하나 남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A 플러스 A. A도 하나 남고요. C도 그런 식으로 하나 남아요. 우변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K가 돼요. 자, 근데 이게, 요거 케이스 1번. 자, 양변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나누고 싶은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되는 경우에는 못 나누거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는, 그러면은 요 K 값은 얼마가 되냐면, 자, 여기 첫 번째 식에서 보면 A분의 B 더하기 C 빼기 A가 K라고 했죠. 그런데 이 식에서 보면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B 더하기 C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케이스 2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니면 양변을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그때 K는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자, 앞에 문제랑 거의 똑같아요.
자, 다음 식이 성립을 할 때 이 이 분수식을 구해보라고 하는데, 자, 이거로 이제 K라고 두면, X 더하기 Y는 2ZK, 응? 요 값이 K라고 했으니까, 또 Y 더하기 2Z는 XK, 그 다음 2Z 더하기 X는 YK, 이런 꼴이야. 자, 근데 X, Y, Z가 좀 빙빙 도는 꼴이죠. 그럼 세식을 모두 이렇게 빙빙 도는 순환한 형태된 세식을 모두 한꺼번에 합치면 편해요.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2x, 2y, 4z는 x 더하기 y 더하기 2zk.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2z는 2배가 x 더하기 y 더하기 2z k인데, 자, 양변을 사실 이걸로 나누고 싶죠. 약분하고 싶으니까. 근데 원래 나누기 할 때는 항상 0이 아니냐 따져야 돼. 그런데 문제를 읽어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2z가 0이 아니래잖아. 이게 0이 아니라고 문제에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걸로 나눌 수가 있죠. 앞에 문제에서는 이걸 함부로 안 나눴죠. 케이스를 내가 두 가지로 나눠서 했어. 왜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k는 2가 되겠죠. 그래서 k에다가 이제 2를 넣으면 x 더하기 y는 4z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y 더하기 2z는 2x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2z 더하기 x가 얼마지? 2z 더하기 x가 2y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쵸?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알고 있는데 그럼 요식으로부터 이걸 구하라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들 연립을 해봐야 돼. 어떻게 연립을 하냐면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거야. 뭘 상수 취급할 거냐면 z를 상수로 취급해보자. z를 상수로 취급하면 자, x 더하기 y가 4z라는 식이 하나 있잖아. 그 다음에 요 두 식 있지, 요 두 식. 요 두 식을 서로 빼봐. 빼면 뭐 당연한 소리가 나오나? 빼보자. 그래서 요 위에 이 두 식에서 z를 소거해 보면은 y 빼기 x가 2x 빼기 2y라는 식이 나오고요. 이렇게 두 식이 나와요. 그럼 이 식, 두 번째 식은 정리를 더 해봐. 그러면 3x는 3y니까 x가 y와 같다는 식을 알 수 있네. 그다음에 x가 y랑 같으니까 여기는 y 대신에 x 넣어주면 2x가 4z, x가 2z고 y도 2z임을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 문자로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 식을 이 식에다 넣어주는 거야. 그럼 x 곱하기 y 대신에 2z, x도 2z겠구나. x 대신에 2z, y 대신에 2z, z는 그냥 z. x 세제곱은 8z 세제곱, y 세제곱도 8z 세제곱, z 세제곱은 그냥 z 세제곱. 그래서 4z 세제곱분의 17z 세제곱이 되니까 4분의 17. 이런 식으로 분수식은 정확하게 그 값들을 구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약분될 거이기 때문에 한 문자로만 표현할 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예제 하나하나 이렇게 좀 풀어주고 있는데 이 예제들 하나하나를 하는 스타일도 정확히 잘 가놔야 돼요. 지금 보여주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문제들이 딱 핵심적인 것들만 거의 한두 문제 정도만 골라놓은 거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가 핵심이야. 지금 푸는 문제들은 계산하는 요령들이 지금 문제에서 써먹을 요령들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례식과 관련된 활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봅시다. A, B 두 학교 입학 시험에서 지원자의 비는 3대 5래요. 지원한 사람. 자, 우리 약간 표같이 만들면서 정리하면 편해요. A 학교, B 학교가 있는데 지원한 사람의 비율이 3대 5라는 거는 3K명, 5K명이 지원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합격한 사람. 자, 합격한 사람의 수가 지원한 사람 중에 합격한 사람이 있고 불합격한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 합격한 사람과 불합격한 사람 수를 합치면 지원한 사람의 수가 되겠네. 그러니까 지원자 수라는 게 결국은 이 합격자와 불합격자 수의 합이네. 근데 그 비율이 3K, 5K가 돼야 될 거고요. 합격한 사람 수의 비가 2대 3이라는 거는 2L명, 3L명이 합격을 했고요. 불합격한 사람의 수는 7M, 그 다음 12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2L 더하기 7M이 바로 합격한 사람의 수죠.
지원한 사람의 수죠. A 학교에 지원한 사람 수. 그 다음, 그 3L 더하기 12M의 수가 지원한 사람의 수죠. 자, 근데 그 비율이 3K, 5K였잖아. 거기에 비율이 3K, 5K였을까? 3대 5다. 그냥 비율이 3대 5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 비례식 성질 중에 이런 거 있죠. 내항의 곱이 외항의 곱과 같다. 초등학교 때부터 하던 거. 그걸 쓰면 9L 더하기 36M은 520L 더하기 57의 35M. 그래서 M은 L이 돼요. M이랑 L이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M이랑 L이 같은 걸 여기서 알았으니까 문자를 하나로 통일하면 되겠지. 또 M으로 다 통일해버릴까? 그러면 여기 2M, 3M, 명이 되니까 합격한 사람의 수는 여기 9M명이고 불합격한 사람, 총 지원자. A학교에 지원한 사람의 수는 지원자가 9M명이고 B학교에 지원한 사람의 수는 15M명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각 학교의 합격률을 가요. 합격률은 지원한 사람, A학교에는 9M명이 지원했는데 그중에 합격이 2M명이 있으니까 A학교의 합격률은 9분의 2가 되는 거고요. B학교의 합격률은 15M명이 지원했는데 3M명이 합격했으니까 5분의 1이 합격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명 중에 2명 합격하고 5명 중에 1명 합격한 걸로 합격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은 정사각형들이고, 자, 6번. 그 넓이의 각각 A, B, C, D라고 할 때, 그때 A 대 D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어떻게 해볼까? 자, 여기 한번 길이, 정사각형들이니까 여기를 X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X. 그럼 여기도 X겠죠? 그리고 여기 길이가 2X니까, 여기 길이 2X야. 여기가 X니까 B의 한 배의 길이는 3X네요. 여기가 3X고, 그러고, 자, 여기는 3X랑 X 두 개 더하니까 5X가 되겠지. 그럼 여기 5X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A의 넓이는 25X제곱. 그럼 B의 넓이는 X제곱이니까 비율은 25대 1이 되겠네요. 자, 이제 7번. 두 도시를 운항하는 어느 비행기의 수화물 운송 요금은 탑승객 1인당 무게 Akg까지는 무료고 Akg을 초과하면 초과한 무게에 비례해서 정해진대. 자, 그러면 이 비행기에 탑승한 두 사람 A, B가 붙이려고 하는 수화물의 무게는 각각 26kg, 27kg이래. 이 수화물을 A 혼자서 모두 붙이면 자, 26kg을 붙이려고 하는데 여기서 Akg까지는 무료고 26-Akg에 대해서는 이 무게에 비례해서 이제 요금이 매겨지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비례 상수가 K라고 하면 비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X랑 Y가 비례한다라고 하면은 X가 뭐 1에서 2로 2배 커지면 Y는 뭐 3이었을 때 이것도 같이 여기가 2배 커지면 여기도 2배 커지는 때 같은 비율로 커질 때 이때 X랑 Y는 서로 비례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기호로 쓴 다음에 이렇게 쓰게 되거든. 근데 지금 몇 배씩 커진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지금 그 무게 이게 무게죠. Hkg 제외한 남은 무게랑 지금 요금이 비례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원래 1kg일 때 요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원이 있었을 거야. 그러면 1kg일 때 얼마 원이었으면은 26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1kg일 때 1kg의 무게가 K1이라고 하자. K1이었으면 26 마이너스 Akg이면 여기다 곱하기 26 마이너스 A1을 한 거죠. 그럼 여기도 곱하기 26 마이너스 A가 돼야 된다고. 비례한단 말은 요금도 똑같이, 무게가 3배 커지면 요금도 3배 올라간다.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26 마이너스 A K1이 요금이 되는 겁니다. 1kg당 K1이라고 하면 1kg에 K1. 자, 그래서 A가 혼자서 이것들을 모두 붙이면 자, 잠깐만. 지금 둘이 같이 이제 붙이려고 하는데 A가 붙이게 되면 한꺼번에 얘네들을 모두 붙이면 합쳐서 53kg죠. 53 마이너스 A K1 요게 3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이제 각자 붙이게 되면
26-AK1이고 그 다음 더하기 27-AK1 A, B가 각각 따로 붙이면 이렇게 요금이 되거든. 그렇게 했더니 두 사람의 운송 요금의 합이 7만 원이 됐대. 그럼 이 두 식을 이용을 해서 A 값을 구하면 되는데 연립방식 풀면 돼요. 자, 그래서 K를 소거해보자. 윗식에서 본 K는 53-A분의 30이죠. 이 K를 아래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이 식을 정량으로 대입하자. 둘이, 자, K가 공통이니까 K를 묶어보면 53-2AK 는 7이란 식인데 여기 K에다가 이걸 넣어주면 53-A분의 30 곱하기 53-2A가 7이다.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A에 대한 분수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풀면 되겠습니다. 30 곱하기 53 빼기 30 곱하기 2A가 7 곱하기 53 빼기 7A가 될 테니까 넘기면 60, 53A고 여기는 이쪽 이렇게 넘겨서 계산하면 53을 묶어줘. 그럼 30에서 7 빼면 되니까 23이겠죠. 그래서 A는 23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8번. 자,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쳐서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데요. 나머지를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한 지역의 인력 활용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고용률과 실업률이라는 게 사용되는데 산출식 다음과 같아요. 고용률이란 15세 이상 전체 인구 중에 취업자 수가 고용률이고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랑 실업자 합친 거라고 그랬죠. 그 수 중에 실업자 수가 실업률이래요. 자, 그럼 봅시다. A 지역하고 B 지역이 있어요. A 지역하고 B 지역. 이 있는데 15세 이상의 인구의 B는 그러니까 전체 인구죠. 15세 전체 인구, 15세 이상 인구가 있는데 그거는 3대 4고요. 실업자의 수는 5대 6이에요. 실업자. 그리고 두 지역의 실업률이 같대요. 그래? 그럼 실업률은 지금 여기 보면 여기까지만 일단 하자. 15세 이상의 인구는 3K명이면 여기 B 지역은 4K명이죠. 실업자 수는 여기 5L명이면 여기는 6L명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지역의 실업률이 같다잖아. 실업률이란 경제활동 인구만 따져야 되네. 잠깐 뭐가 그럼 이게 없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취업자 잠깐만 비경제활동 인구랑 경제활동 인구로 또 잘라지는데 그러면은 그럴 때 고용률의 비를 구해라. 야 이거 봐라. 봅시다.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이거. 취업자가 몇 명인지 모르니까 문자를 둘 수밖에. 취업자 A 지역에 취업한 사람의 수는 A명, B 지역에 취업한 사람의 수는 B명이라고 하면 자, 우리 그냥 알 수 있는 걸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되네. 이 문제 좀 어렵게 나온 문제네요. 자, 그럼 경제활동 인구는 이 실업자랑 취업자를 합친 거죠. A 더하기 5L명이고 그 다음 취업자 B 더하기 6L명 이렇게 문자를 여러 개 두고 할 수밖에 없네 지금 이제는.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전체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 A 더하기 5L명을 뺀 게 비경제활동 인구일 거고요. 여기는 전체 인구 4K명 중에 경제활동 인구 B 더하기 6L명을 뺀 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관계식이 주어진 게 두 지역의 실업률이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실업률은 어떻게 구하래요? 경제활동 인구가 A 더하기 5L명이죠. 그거 중에 실업자 수 5L 이게 실업률이에요. B 지역의 실업률은 B 더하기 6L분의 6L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 식에서 A랑 B의 관계식을 알 수 있겠네. 양변에 L 똑같으니까 지워버리고, 자, 대각선을 이렇게 곱해보면, 5B 더하기 5, 6, 30L은 6A 더하기 6, 5, 30L. 따라서, 뭐 할 수 있냐면, A분의 B가 5분의 6. 즉, A 대 B가 5 대 6임을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취업자 수가, 이거 다시 이게 정리를 해보면, 취업자 수가 5N명이면, 여기는 6N명이 취업을 했네요. 이런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렇게 됐고요. 자, 이럴 때 고용률. 자, 그러면 고용률의 비를 구하래. 고용률의 비.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3K명 분의 취업자 수 5M 대 그다음 15세 이상 인구 4K명 분의 취업자 수 6N명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5 대 4분의 6이 되네요. 양변에다가 이건 약분하고 2분의 3이죠. 양변에다 6 곱해주면 여기다 6 곱해주면 6 곱하면 10대 여기다 6 곱하면 9가 되겠네. 10대 9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이거 좀 어렵게 나온 문제인데요. 지금 선생님 보여준 것처럼 문자 여러 개 돼도 상관없어요. 이런 비례식 문제에서는.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아까 처음에 선생님 취업자수 모르니까 A랑 B를 줬었죠. 일단 두고 문제에서 관계들이 주어져 있거든. 그걸 이제 식으로 써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